전라북도 남원 순창 출신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만든다고 역사책을 바꾸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했고 편찬된 실록은 왕이라 할지라도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친일파 아버지를 그의 딸이 조국 군대와의 영웅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썼고 일제의 역사 왜곡을 막았습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 박근혜 정권의 태생 과정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사법부의 농단, 다시 말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등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결과는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지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대 사무총장을 법원에서 구속시키지 않고 보냈습니다마는 재판 거래 의혹에 있었던 이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2012년 12월 19일 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한 관권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이 유린됐다, 조작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박근혜는 어떠한 거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19일 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의 당선인으로서 확정됩니다. 그로부터 15일 후인 2013년 1월 4일 날 서울에서 우리 시민 2천여 명이 연대 서명을 해서 대법원에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날 2013년 1월 4일 당선자의 신분이었던 박근혜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만납니다. 이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JTBC가 확보한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2013년 1월 4일 날 당선자 신분에서 박근혜가 양승태를 극비에 만났을 때 그 말씀 자료를 바로 최순실이가 작성해 줬다는 것이 태블릿 PC에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에 대통령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심리를 해서 판결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사무총장은 일체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당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었고 그 이후에 2015년 10월 정기국회 때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개표 조작의 의혹을 사례별로 낱낱이 말씀드리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 권력기관이 똘똘 뭉쳐서 마치 소설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날 파면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최순실이 파면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기 바로 직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거의 5년 가까이 심리조차 하지 않았던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최종 판결 내용은 박근혜가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파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전대미문의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악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헤치고 있습니까? 파헤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타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손을 대고 있지만 유독 박근혜의 대선 부정, 개표 조작, 이게 양승태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엄연히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수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사철을 바로 잡아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바로 이 사건에 접근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입증될 것이고 그동안에 추악하게 전개됐던 사법부의 농단이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 중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후세의 사학가들이 평가할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모든 일들이 제 자리로 원상 회복됐을 때 이 나라는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2013년 1월 4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그날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던 날 바로 박근혜는 양승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엇을 주장했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도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 이후 몇 차례 비밀리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극비리에 만나야 됩니까? 불행하게도 제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거론할 때마다 박근혜는 양승태를 만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그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그 정점에 바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 무효소송 이 사건, 그리고 또 하나 형사사건으로 고발한 내란 음모, 국기문란, 이것을 죄명으로 해서 이명박이부터 당시에 이 선거에 관련했던 모든 사람들 9명을 형사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지금 사실상 덮어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사회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소명을 다했다고 볼 것입니다. 반드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 정점에 박근혜 대선 무효소송 거래에 있었던 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